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 박재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 장종훈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장종훈 원장님과 함께 우리 무지외반증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무지외반증 환자가 꽤 많죠? 아유, 많죠. 네, 그 중에서 수술 받는 환자들도 많이 있나요? 네, 사실 네. 무지외반증은 여러 가지 교정 방법이 있지만 네.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밖에 없기 때문에 네. 통증이 있다면은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버티다 네. 수술을 해야 또 회복이 됩니다. 네. 그 모양도 바뀌고. 네. 심하지 않은 경우는 수술하지는 않지만 심한 경우의 답은 수술밖에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요즘에 원장님께서 또 새로운 수술을 네.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수술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영상을 준비하고 네. 찍고 있는데요. 네.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최소 짐습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고직적인 무지외반증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무지외반증은 무지라는 것은 엄지발가락을 말하는 네. 거고요. 외반증은 몸의 축에서 바깥으로 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몸의 축의 바깥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네. 무지외반증이라고 네. 합니다. 그것을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똑바로 되고 그다음에 안쪽에 튀어나온 건막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목표죠. 네. 보통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에 모양도 그렇지만 네. 아파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무지외반증 환자분들은 발 볼이 넓기 때문에 신발을 아무리 좋은 걸 신는다 하더라도 네. 이 발 볼을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오래 걷게 되면 안쪽 건막류 쪽에 염증이 잘 생겨요. 네. 그 증상이 가장 크죠. 그리고 두 번째 중족골통이라고 해서 네네. 제 2번 중족골두 바닥 부분, 발바닥 네. 쪽에 굳은 살이 많이 생겨요. 그 부분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굳은 살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불편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수술을 해주면 예전에 저희도 이제 족부를 할 때 안쪽에 쭉 절개를 해서 네.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술을 하면 대개는 교정은 잘 되는데 그것도 은근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더라고요. 흉터도 있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흉터 있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과거의 고식적 방법의 무지외반증 수술 흉터 자국인데요. 네. 요즘은 이거랑은 좀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열어서 보고 하면 확실하고 좋죠. 좋은데 아무래도 수술 후 통증은 찢어진 골막과 네.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네. 그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수술 절개창만 줄여도 수술 후 통증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 과거의 수술 자국이죠. 네. 대부분 다 열어서 했어요. 보통은 손도 수술해 보면 네. 이제 환자분들이 원래 수술했던 그 목적 있잖아요. 목적은 네. 이루어졌는데 네. 흉터 때문에 불편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흉터 통증도 있고 네. 또 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흉터 자체가 네. 나중에 그 재생이 될 때 딱딱하게 되거든요. 네, 좀. 맞아요. 예, 예. 네, 그게 또 막 돌아오는데 막 1년, 2년씩 네. 걸리기도 하고 네. 또 흉터가 딱딱하게 붙어버리면 유착이 되니까 관절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들게 되면 좀 오래 통증이 가는 경우도 있죠. 자, 수술은 가능하면 적게. 네, 예, 빨리 맞습니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하는 방식이 최소 짐습 무지외반증 수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어로는 Minimal Invasive Chevron Ekin Osteotomy라고 해서 네. 줄여서 미카 절골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는 것처럼 점이 찍힌 부분만 흉터가 남게 돼 있어요. 네. 아까 그거랑은 네, 너무 틀린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네네. 네, 이게 이제 저는 임의로 네. 핀 커터라고 하는데 네. 제가 지어준 이름인데 네. 상품명으로는 쉐논버라고 하거든요. 쉐논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사람 이름 같아요. 쉐논은. 이게 앞은 뾰족하고 이 블레이드가 돌면서 또 좌우 쪽을 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찌른 다음에 돌리면서 위아래로 깎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짧은 것이 이제 발가락용. 네. 우리가 에킨 절골술이라 해서 네네. 발가락 끝부분을 또 절골하는 용은 좀 작죠.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굵잖아요. 네. 이거는 깎아낼 때 쓰는. 네. 음. 예전에는 막 톱으로 예. 의료용 톱으로 그렇죠. 절골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네. 어찌 보면 약간 나사 모양의 그렇죠. 긴 칼로 그렇죠. 뼈를 절골을 하네요.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제 제1 중족골두 바로 목 부분 아래 네. 부분에서 절개 없이 쉐논버를 그대로 삽입한 다음에 네.
여기 중족골두라는 부분이 요 옆에 그렇죠. 있는 사진에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중족골의 목 부분, 네. 넥 부분이죠. 네. 네, 그럼 요거는. 거기를 한번 교정을 하고, 그렇죠. 교정을 그다음에 먼저 절골을 해야죠. 네, 들어가서 위 아래로 네, 절골을 하게 되면 이게 네. 뼈가 분리가 되어 있죠. 네. 거기서 뼈를 골두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줘야 밀어서 돼요. 교정을 해서 네. 튀어나와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요거 이제 핀이 이제 안으로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위 아래로 한 번씩 네, 이 갈매기형으로 절골을 합니다. 네. 커팅을 하는 거죠. 커팅을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네, 디스플레이스 시킨다 그지? 네, 밀어 넣어줘야 나중에 재발을 안 하거든요. 네,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깎기 전에 튀어나온 것도 깎지만 먼저 이 디스플레이스가 잘 돼야 네. 나중에 모양이 잘 나와요. 네. 재발하지 않고. 네, 그래서 최대한 밀어 넣어주고 거기를 기구를 넣어서 네, 네, 지렛대 원리로 고정을 시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먼저 핀을 받고 네. 그 핀 따라서 나사를 나사를 보통 2개 정도 음. 고정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네요. 이 그렇죠. 정도면, 그죠? 네. 나사가 굵은 나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네, 수술하고 한 달? 네, 네. 6주까지 잘 못 딛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좀 그렇게 했었는데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고정력도 좋기 때문에 네, 이틀 만에 바로 그냥 바로 걷습니다. 네. 뒤꿈치로 살짝 그렇죠. 하겠지만 요즘에는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렇죠. 빨리 움직이고 그렇죠. 이런 게 우리 정형외과 치료의 일반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1중족골 절구술을 해서 고정을 한 사진이고 수술이 여기서 마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지금 보면 그 위에 네. 발가락 쪽도 해야 돼요. 발가락 쪽은 에킨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모양이 중족골만 해서는 이 발가락 돌아간 건 아직 하진 않았잖아. 네. 그래서 이 발가락 자체가 외반되어 있는 것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교정도 쉐논보의 에킹 절골 핀으로 합니다. 똑같이 핀을 받고 위아래로 네. 절골한 다음에 네. 내가 보내고 싶은 만큼 곽을 준 다음에 네. 저렇게 핀을 삽입하고 나사못을 고정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빠졌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까 제가 굵은 핀이 있죠. 이 네. 핀이 결국은 그 조금 남아있는 튀어나왔던 튀어나온 부분을 네. 좀 더 갈아내는 그거를 건망류 절제술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건망류 네네. 절제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네. 다 구멍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아, 네. 구멍 안에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네. 하는 거라 이제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기술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러닝 커브 기간에는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래도 많이 하면 금방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익숙해서. 원장님이 워낙에 많이 수술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아까 에킨 절골술을 에킨이 똑같이 이제 발가락 예, 절골술 중족골이 아니라 발가락뼈. 발가락 쪽을 또 네. 교정을 하고 네. 생각보다 엑스레이로 보면은 굉장히 각도를 많이 줘야 돼요. 네. 한 45도 이상, 네. 어떨 때는 한 60도까지 네. 줘야 네. 이게 결국은 엑스레이 보면 되게 많이 한 것 같다 네, 싶은데 네. 나중에 네. 디뎌 보면 네. 발이 다 똑바로 돼요. 아,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중족골을 그 바깥쪽으로 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발가락은 에킨은 안쪽으로 안쪽으로 모아주고. 이렇게 모아주고. 그렇죠. 예. 이게 기본적인 컨셉인가 봐야죠. 그렇죠. 중족골 절고술을 하고 나서 그렇지. 바깥쪽으로 밀고 네. 그다음에 발가락 절고술을 해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밀고. 네. 그래야 이 주변에 지나가는 네. 힘줄의 정렬이 좋아져요. 네. 신전건이나 네. 굴곡건들이 예전에 틀어져 있을 때는 네, 네. 이 주행을 다 벗어나 있는데 이 주행이 똑바로 되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축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예전에 고식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연부조직 박리술이라는 네. 걸 했어요. 글쎄요, 저도 옛날에 발가락 사이에 그렇죠. 절개했던 것 같은데. 발가락이라고 보면 이 1번과 2번 사이에 어덕터 테노톰이라 해서 네. 내전건을 네. 힘줄을 잘라주는 걸 했었는데 최소 침습 방법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거 옛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운 것 중요하다고 같은데요. 배웠죠. 네. 저희 시험 칠 때만 해도 그게 굉장히 네. 이제 중요한 족보잖아요. 시험 족보였는데 이제 이 컨셉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 네. 그 대신에 뼈의 모양을 많이 교정해요. 아, 뼈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컨셉이네, 그죠? 그렇죠. 예. 연부 조직 박리술을 좀 과하게 하다 보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예. 무지 내반증이라는. 내반증. 예. 네. 발가락을 똑바로 만들고 싶은 네. 환자분들의 욕심과 네. 의사의 어떤 노력으로 네. 연부 조직을 너무 많이 박리하게 되면 나중에 엄지 발가락이 오히려 안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거는 굉장히 고치기 어렵지 않나요? 고치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또 재수술도 해야 되지만 결국 나중에 관절염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그래서 이 최소 침습 방법에서는 연부 조직 박리를 전혀 하지 않고 네. 절골 자체만으로 뼈만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네. 그건 진짜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수술이네요. 네. 네. 미카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절개창이 없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절반 이하다. 그리고 창상 감염이 거의 없어요. 네. 굉장히 들어갈 구멍이 없네요. 그렇죠. 네, 마치 내시경으로 한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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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도 또 빨리 끝나니까. 네. 두 번째는 오히려 골두로 가는 혈류를 많이 건드리지 네.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골 유합도 네. 빠르고. 더 빠르고 음. 환자분들이 좀 일찍 디딜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절개를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고 또 봉합 시간이 없으니까 네. 기존의 고식적 방법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음. 압도적으로 네. 줄어들어요. 예전에 다 네. 봉합까지 하면 네. 40분, 50분 걸렸는데 요즘은 10분, 15분? 오래 걸리면 20분? 굉장히 빠르네요. 이 그리고- 정도면은 환자분들이 이 무지외반증을 갖고 사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굉장히 보통 대부분들이 환자분들 수술 무섭잖아요. 일단 네. 무서우니까 수술을 피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 맨날 묻는 말씀이 네. 수술하면 아파요? 네, 네, 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 정도면 수술 시간도 적고 아프지도 않고 빠르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이거를 다 또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기가 네. 외래 시간에 좀 쫓기다 보니까 네. 그래도 설명을 드리지만 자세한 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네. 한 번 더 보시고 네.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음. 수술을 하시라고 네. 설득할 때 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있죠. 외측 연부 조직 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 내반증이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무지 내반증이 무지 외반증 수술 후에 한 1%, 네. 0.5%에서 1% 정도 있어요. 네. 유병률이.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한번 생기면 일단 큰일이잖아요. 네, 생기면은 네. 네, 발가락을 네.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네. 돼요. 나중에 음.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무지외반증 수술했을 때 네, 이제 합병증 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지외반증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무지외반증의 재발, 재발. 이런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쭉 보면 지금처럼 최소 침습으로 수술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네, 만약에 내반증이 일단 안 생겼고 재발은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실제 수술하기 전만큼 돌아가는 경우는 한 번도 네, 없고요.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모양 자체에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셔서 재발 빈도도 1% 미만으로 네.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 정도 내용이면 입원도 오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보통 이틀, 이틀? 3일, 길면은 4일 4일 정도. 네. 바로 뭐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네. 네. 아, 좋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네. 어떤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두려움이 많이 앞섭니다. 환자분들은. 그게 당연한 인간의 반응인데요. 이제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해서 나온 수술이 이런 최소 침습 무지외반증 수술이고 수술 후의 통증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식적인 방법에 비해서 너무너무 탁월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 방법으로 거의 바뀌고 있거든요. 네. 아마 한 1, 2년 더 지나면 우리나라 대부분 모든 병원에서 다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꼭 수술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병원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